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이 중동 전쟁의 전개, 이 시나리오,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히 일어나 봤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현안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항공모함인데요. 여기 보시는 니미츠호라고 합니다. 아,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내고 또 공중급유기는 비행기가 오랜 시간 하늘을 이렇게 오랜 시간 착륙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기름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장기전이 되거나 오랫동안 하늘을 날 때,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 공중에서 급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와 이 비행기가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나는 거죠. 이것은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중급유기도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 공군의 이런 대규모 공중작전, 이것을 펼쳐나가기 위한 이 대비태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내고 공중급유기도 보내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의 보복 조치로 예를 들면 미국 기지라 혹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인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태세 등등 이런 선택지를 마련하는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섭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이제 대화할 의사가 있다. 대화할 의사를 피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그 공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루 전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단호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 좀 그만하자. 우리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군사 안보 전략상 비례 대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례 대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있으면 나도 공격하고 오른손으로 펀치를 때리면 나도 오른손 펀치. 왼손 잽을 날리면 나도 잽을 날리는 같은 수준에 상응하는 공격을 한다 하는 게 이제 비례 대응이라고 하는데 비례 대응 원래부터 비례 대응을 선언했었고 역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 조치 그만할 테니까 그만하자라는 의견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네타냐후 같은 경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핵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핵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핵제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더 이상 추가 공격을 안 할 텐데 그게 나의 목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표면적 목표인지 궁극적 목표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금융시장,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경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경학적 현안인 거고요. 그렇죠? 이 지경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후원 전쟁이랄까요? 혹은 이렇게 정치적인 분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궁극적 목표, 속내, 이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속내는 무엇인가? 왜 지금 폭격하고 있는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속내는 이란의 정권 교체, 체제 붕괴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의지를 보면 이제는 합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때로는 그들끼리 싸움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싸움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켜본대요.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멈추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 지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인가? 굳이 이게 하나의 미국 입장에서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사냥개 같은 거예요. 사냥개가 이란을 물어뜯으라고 주인이 놔두는 거예요. 그만 물어뜯으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지켜보겠다, 놔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몇 주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암묵적 승인인 거죠. 암묵적으로 승인한 거죠. 묵시적인 승인인 거죠. 묵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실 사냥개한테 계속 먹잇감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주면서 계속 먹잇감을 그 대상 동물을 물어뜯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하면 지금의 전쟁의 모습, 양상이 어느 정도 여러분께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표면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표면적 이유만 보면 이렇게 핵합의 의사를 보였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멈출 것처럼 이해하면 돼요. 지난밤 금융시장에서도 마치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이란이 제스처를 취하니까 제3국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합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라늄 농축 3.67%까지 허용하자 하는 이란 핵합의가 2015년에 여러 국가들과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체결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는 이런 거 조약, 국제협약 이런 거 나는 다 싫어 하면서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 조약 계획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무산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탈퇴한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가 탈퇴한 거예요. 이렇게 탈퇴하면서
이 3.67%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이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위해서라든가 다른 용도로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 우라늄 농축이 더 과해진다면 이러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막겠다라는 것이 허용선을 이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표면적 이유인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주요 도시 및 시설이 다 어디예요, 주로? 1차 공격이. 네.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뭐 해군 사령부, 우라늄 어떤 채굴시설, 이런 주로 핵시설과 그리고 주로 이제 군사시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공격이 계속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제시해요. 우리는 9개의 핵포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과도한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란의 공습,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하는 발언이고 이게 공식적인 표면적인 목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거짓임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률은 60%,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이 60%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려면 90%에 달해야 되거든요. 아직 무기를 만들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JCPOA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JCPOA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60%니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만들 만한 여력까지 조성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대로 놔뒀다가는 핵무기를 만들고 이건 더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물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명분상 표면적 이유로서 계속 핵합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이스라엘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군 수뇌부나 핵과학자 이들이 사망한 것을 보면 표면적 목표는 어쨌든 핵 합의를 위한 것이다. 우라늄 농축 혹은 이런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 목표일 수도 있고 다면적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핵합의가 표면적 목표이거나 다면적 목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인 오직 하나의 목표만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목표가 있다. 그럼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동향을 보면서 다른 목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역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이고 지금 공영방송이에요. 이란의 국영방송이죠. IRIB. 이 국영방송국에서 이 앵커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폭격을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해당 방송국을 공격한 겁니다. 이곳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송국이나 방송통신시설을 공격한다. 1번.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요 도시나 에너지 인프라나 그리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공격하고 있다. 석유 저장고
연료 저장 탱크. 자,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란에 최소 22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자 224명 중에 90%가 민간인이라 하고 또 70명 정도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알자지라의 의견이었습니다. 보도였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어렸을 때 했던 그 놀이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얼음물, 뭐 혹은 요즘에 얼음땡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음하면 모든 게 멈추죠. 물 하면 모든 게 다시 어, 행동할 수 있게 바뀌죠. 여러분 그 놀이 잘 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얼음해서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얼어붙어서 전쟁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계속하겠습니다. 목표 중에 엊그저께 공격했었던 것이 사우스 파스 가스필드,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대 가스관이죠. 이 세계 최대 천연 가스관도 공격을 하고요. 이게 엊그저께도 제가 분석 의견을 드렸지만 중동 전쟁이 지금 뭐 1980년 이래로 보면 한 45년 동안 계속 중동 갈등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 어떤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무언의 약속? 그 약속처럼 공공연하게 약속처럼 이야기됐었던 것이 중동 산유국들끼리 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진 않는 것. 근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간에 이 전쟁이 있었을 때 핵심 에너지 시설이 전면 공격을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원유 팔아서 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그럼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발표하고 미국도 대피령을 발표하죠. 테헤란에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 다 떠나라 대피령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계속 지도부를 공격하고 지도부를 사살하고 하메네이를 사살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체제를 붕괴케 하려면 이란 시민들만큼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체제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판단케 해주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료를 잠깐 풀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면 하메네이 왕과 같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신직입니다. 1989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1989년 이래로 36년째 이란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준권도 갖고 있고 해임권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이게 1979년에 회교혁명이 있었고 당시 팔레비 왕조를 축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신정국가가 됩니다. 이 신정국가가 된 이래로 고위 성직자를 뜻하는 아야톨라 하메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 지도자다라는 의미죠. 정말 더 이상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세계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군 통수권 당연히 갖고 있고 전쟁 선포권 갖고 있고 사법수장 임명권, 사법권도 갖고 있고 대통령 인준해임권 갖고 있으니까 행정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의 3대, 4대 대통령이었었는데 그 이래로 이슬람 혁명 주도의 성직자로서 최고 지도자가 됐고 대통령은 지시를 따르는 인물이라고 좀 평가해 보면 되겠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입니다. 결국 이를 암살하고 이가 유지하고 있는 하메네이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신정국가, 신정체제 이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체제 붕괴를 위한 이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봉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일부의 여론으로 따에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우리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까지 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여러 정황상 저의 의견은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네, 체제 붕괴에 있다. 제가 이란 경제를 좀 스터디를 했는데요. 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경제가 어떤가? 왜 지금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가? 이란 경제가 2025년에 0.3% 성장세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제가 IMF 데이터를 가지고 이란 경제를 분석했는데, 참 이란 경제, 국내 경제를 이렇게 제가 분석한 건 처음입니다. 이란 경제는 정말 안 좋고, 평년 한 4%가량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안 좋은 경제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죠. 약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란의 경상수지는 어떤가? 경상수지 흑자 폭이 많이 줄었고, 25년에. 그죠? 많이 줄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의 비중도 0.9%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상수지도 안 좋고, 이게 반영된 게 아까 경제성장률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요. 이란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닙니다. 국가 재정을 보면 정부 부채는 쌓이고 있다가 25년에 급격히 쌓이죠.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에 이런 전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 정부 부채가 더 쌓이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더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지도부를 해체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중이 봉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이란을 공격하는가?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제유가 하락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이후에 국제유가가 더 하락했죠. 그 이후 중동전쟁이 이렇게 격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왔어요.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 원유 팔아서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국제유가 하락하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합니까? 그죠?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하락해 왔고 앞으로도 국제유가가 25년 2분기보다 3, 4분기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던 터였어요. 그 전망하던 터에 이 전쟁을 단행하는 것이니까 급습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핵합의만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붕괴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체제 붕괴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다. 가장 중요한 것, 왜 지금 공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란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24년 말에 붕괴됐죠.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했죠. 24년 9월에.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역시 위축됐습니다.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대리 세력이죠. 대리 세력들이 약해집니다. 대리 세력들이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란의 고립이 심화되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타냐후에게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란 고립의 심화 상황을 정세를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반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정권인 이 해당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적으로 이란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없애겠다 이런 표현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신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도에서 없애겠다라고 반이스라엘 정서를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보수 강경 정권에 대해서 아예 무너뜨리자 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기초를 본다면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분명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금융시장,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시는데 그냥 핵 합의를 전제를 한다면 단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합의 의사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체제 붕괴까지 끝장 보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인다면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분석 의견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세계 원유 매장량을 보면 오펙 국가가 82% 차지합니다. 이 오펙 회원국 중에 원유 매장량 순으로 이란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여러 주변국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스웨즈나 파나마우나 말라카 해협 전반에 걸쳐서 해상 통로가 막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양상이 전개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최근 늘어났기 때문에 71.9%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제가 어제 그 경제적 파급 영향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즉시 분석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보시는 요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렇게 분석 의견을 먼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 의견을 다 드리고 공지 말씀 마무리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피셜 클럽을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요 간밤의 경제 뉴스들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핵심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신다면 댓글 상단에 이제 고정 댓글이 있고요. 거기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남겨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